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좀 어려운 관계고 그분이 저한테는 되게 38선처럼 어려운 분이라 잘 되기가 너무 어려워 보여요. 지금 제가 따로 많이 챙기는 방법으로 관심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는 상대도, 제가 나한테 관심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한 상태거든요. 그거를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따로 보자고 해보고 싶은데, 그게 말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상대한테 대차게 까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두렵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다 맞춰주고 챙겨주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성격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안 되면 이렇게 또 마음 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마음은 변한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 문제는 내가 대답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사회자님이 진행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세요. 네, 뭐 거의 연애 상담소 같은 느낌이 오늘 물씬 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질문자 이야기에 본인이 좀 얘기해 줄 만한 거 있다 하면 손 들어주세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일단 해보고 결정한다. 약간 이 문구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꾸 손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저 연애 잘 모르면서 말해서 좀 민망한데 제가 남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은.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이게 호의인지 마음의 표시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뭐 친구를 통해서 듣긴 들었지만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뭐 만나보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나쁘지 않지 않나 이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남자, 여자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골고루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야기하실 분 계실까요? 네. 저도 그 38성 같다는 관계가 뭔지 되게 궁금한데요. 제, 게- 제, 저는 얼마 전에 진짜 약간 대차게 까였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꾸미신 분이시고, 이제 저는 이제 모태 불교이긴 한데, 근데 너무 좋아했고 진짜 막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막 공감대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제가 한 며칠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얘기해서 나는 당신이 좋은데 종교가 다르다. 그래서 너의 생각을 얘기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상 이게 딱 해결이 되니까 이제 뭔가 좀 마음이 아쉽긴 하죠. 너무 많이 아쉽죠.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약간 쌍방이 아니라, 뭐 내가 막 기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나의 온전한 내 마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분의 그 약간 질문이 조금 되게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분 더 손 들어주셔가지고. 갑자기 제가 손 들었나요? 네, 손을 들고 계셔가지고. 아닌가요? 손 든지 몰랐어서.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저도 최근에 그 차에 까여갖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정철 수행 열심히 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답을 탁 찾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까인 분들이 많죠? 네. 두 분 더 손 들어주셨는데 더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긴 한데 저는 한번 들이대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좀 떨리는데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제 좀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막 표현을 하면 상대방은 이제 뭐 불쾌하지 않는 이상으로 이제 표현을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좀 이제 기분은 좋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차게 까였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좀 이불킥을 하더라도 이제 이게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추억이 돼서 그래서 저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은 기분 좋고 나는 조금 부끄럽고 이렇게 네, 말씀드리죠.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남자분 손 들어주셨어요. 예,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에 분들. 다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38선이라 하셨는데, 38선은 월북 아닙니까? 불법. 완전히 나라를 넘는. 그 정도의 관계면, 어떤 어려운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8선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 드셨던 분들은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38선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이 평소에 그러니까 여자 관계를 되게 철저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는 여동생, 막 아는 여자친구 이런 여자 지인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랑은 그냥 그러니까 연락은 하기는 하는데 저도 그래서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또 그분은 자기는 모임에서 전혀 여자 만날 생각이 없고 남 눈치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푼수 같지만 막 바카스도 챙겨주고 둘이 담배 펴서 담배도 사주고 그리고 막 뜨개질 해가지고 방석도 주려고 막 뜨개질도 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나요? 네, 저도 손들기 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말을 해보면 그 동호회를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그룹에서 만나는 걸 꺼려 한다라고 하면 동호회가 막 꼭 필요한 동호회가 아니라고 하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대시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불킥 창피한 거 한순간은 아니고 나중에 또 생각이 날 수는 있겠지만 고백도 못 해보고 오히려 멀어지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이게 해보고 후회하는 것과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저는 동호회를 그만두고 접근한다에 한 표를 던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손드신 분이 없네요, 스님. 저도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한마디 조언을 하면 저는 거의 90%는 거절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쓸데없는 짓이니까 빨리 그만두든지 빨리 그만두려면 빨리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해요. 확인을 하고 그만두면 돼요. 두 번째, 그냥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가 관계를 유지하는 이 즐거움을, 소위 짝사랑의 즐거움을 좀 더 누리고 싶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헛물 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의 즐거움, 우리가 산에 가서 산을 보고 즐거움을 누리듯이 바다를 보고 즐거움을 누리듯이 꽃을 보고 즐거움을 누리듯이 그냥 꽃처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뜨개질도 보내주고 편지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하면서 그냥 혼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걸 오래 하고 싶으면 말을 안 하고 하는 게 낫고 어떤 결과, 내가 좋아하니까 니도 날 좋아해라, 이걸 확인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 빨리 확인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고백할 때는 열에 9번 거절당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특별히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좋아한다는 건 위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좋아한다 이거는 10% 안 됩니다. 확률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고 좋다 하는데 내가 그거 수긍, 그래 나도 좋다 이럴 확률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면 여러분들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거절했는데 아무 죄책감도 없고 미안함도 없잖아요. 시덥지 않은 게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가듯이. 그런데 그 사람은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다가 거절당하면 아까처럼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상처 입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별일 아니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님 좋다 해도 스님도 별일 아닌 것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봐라. 혹시 정신 이상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조금 이런 기쁨을 그냥 누리겠다 하면 얘기하지 말고 더 상대가 올 때까지는 말을 안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하면 이거는 상대에게 내가 요구를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 그냥 꽃보듯이 좋아하는 정도로 생각한다.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니까 니도 날 좋아하나 안 하나 이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빨리 얘기하고 빨리 끝을 내는 게 낫다. 근데 확률은 10%안 된다. 10%면 해도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0%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권 사면 여러분들 1%도 안 되고 0.01%도 안 되는 복권도 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이해하고 스님 이렇게 얘기하니 재미가 없죠. 그러나 항상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이런 결과는 다 이게 수학적으로 다 함수 관계로 풀 수 있는 거고 빅데이터로 조사하면 결과가 다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스님은 딱 어떤 사물을 보면 벌써 이렇게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되고 확률적으로 계산이 되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실망을 한다 이거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확률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쪽으로 갈 건지 이 세상에 부작용 없는 게 짝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처님, 예수님, 하느님 짝사랑합니까? 그건 아무리 많이 해도 부작용이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니도 나한테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신앙도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믿어도 아무 효용이 없더라. 이래가 다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뭔가 그거를 기대한다. 그게 목적이다 하면 시간을 끌면 나중에 투자의 면에서 손실이 크니까 실망이 커지죠. 그럼 빨리 확인하는 게 나아요. 제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영상을 남자친구가 들으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세상에 남자는 많고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 쟁취하는 것도 일종 훈련이고 단련이고 하면 할수록 느는 스킬이고 확률도 하면 할수록 높아지니까는 좀 쟁취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마음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남자친구분이 보고 계시다면 이건 설명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았어. 자세가 좋았어. 도전을 해보고. 네. 연애가 무슨 전쟁이야. 왜 쟁취를 해, 쟁취는. 네, 또 다음. 네. 저도 약간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짝사랑 좀 해봤어서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남고였고 이제 여고인 이제 제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때 동아리가 같은 거여가지고 이제 연합할 때 만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뭐 연락 잘 안 되고 하다가 회사 다니면서 한 거의 한 5년 있다 연락이 돼가지고 다시 만나서 제가 조금 자주 만나면서 좀 적극적으로 저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면은 그분은 좀 뒤로 한 발짝 가고 제가 조금 뜸하면 또 먼저 연락 오고 약간 밀당을 좀 지금 생각하면 잘 네, 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저도 약간 뭔가 이렇게 관심 표현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제 지치더라고요. 이게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얘기해야겠다. 결판을 내야겠다 해서 고백을 하고 잘 됐었습니다. 네. 그러고 근데 제 연애
연애 그 기간 중에 제일 짧은 여자친구였어요.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냥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경험 같은 게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게 질문자분은 되게 그 사람을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그 사람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 시간이 되게 크고 그래서 마음을 많이 혼자 키워오셨을 것 같은데, 아마 상대방은 뭐 관심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도 이렇게 막 마음이 분명히 그 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 질문자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대시는 해보실 때 그냥 한 번에 이제 고백하고 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 이제 내 마음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좀 상대방도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몇 번 찔러보고 좀 인내를 가지고 좀 해보시면은 확률이 10%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본인도 이렇게 진짜 좀 인내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제 경험담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나누게 됐는데요. 저도 짝사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어느 정도 호감이 생겨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약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후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떠올랐고 약간 100 중에 90%는 실패한다 이 말도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그게 좀 지금은 경험이고 약간 좀 추억으로 남아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이미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근데 이렇게 떠올려봤을 때 되게 좋은 네,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확률 10%라는 말이 뭐 어떤 성패의 개념이 아니고 애초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반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이 큰데 항상 가능성이 낮는 줄 알고도 확인하겠느냐 확인해 본다. 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절하면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좋으면 어때요? 이제부터는 연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식보다는 더 적극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상대가 좋아할 만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냥 막연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날 좋아해 줬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해서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면 일단은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정신적으로 일단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연락이 안 와도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가 애달봐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같이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애달바 하는 것이 싫으면 안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거를 예측하고 그것을 기꺼이 하든지 기꺼이 그걸 괴롭다고 생각하거나 이해관계로 따지지 말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되고 내가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만족을 해야지 내가 전화 5번 하면 네 한 번 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관계란 건 늘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게 되면 일단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재밌었고요. 사실 내가 이런 사람한테 관심 있다 좋아해 그럼 주변에서 너 미쳤냐고 너 다른 사람 만나라. 그래서 막 차라리 다른 사람 소개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랑 환경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님 말씀처럼 더 어렵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한번 네, 해보고 안 되면은 마음이 갈 때까지 연구를 해보고 또 좋아하는 사람 또 나타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네, 좀 가볍게 그래 네가 나 놓치면 후회하는 거다 좀 더 쿨한 마음으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네, 성원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스토커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노력하는 거하고 스토커가 되는 거, 집착하는 거하고 노력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집착이 없어야 돼. 그래야 왜냐하면 집착을 하면 상대는 그게 부담이 되고 속박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로움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책임이 따르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보다는 아기를 키우는 게 훨씬 더 낫고 또 애완용 동물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왜 사람들은 사람을 안 만나고 또는 아이를 안 가지고 오히려 애완용 동물에 이렇게 집착하느냐 하는 것은 이 책임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애만 하고 싶지. 내가 상대를 좋아하면 내 맘만 생각하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가 좋아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상대가 나를 좋아해도 또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또 성립이 안 되잖아요. 또 둘 다 좋아한다 해도 어때요? 거기에는 요구가 서로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연애만 하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결혼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요구가 다를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애기 낳겠다고 그러고 안 낳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두 사람만 생각하고 한 사람은 가족을 생각하고 부모라든지 여기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의 생활이기 때문에 연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가 고려가 됩니다. 연애는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이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신분도 초월할 수 있고. 근데 결혼은 연애보다는 훨씬 더 제약을 받습니다. 양쪽 집안의 제약도 받고 부모의 동의라고 하는 제약도 받고 연령의 제약도 받고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만나고 싶다 해도 둘 다 자유롭게 만나고 싶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내가 이 여성 또는 이 남성을 만나는데 친구 관계는 어때요? 얘하고도 친구하고 얘하고도 친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질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왜 그럴까? 집착을 한다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결혼제도나 연애나 이런 거는 윤리 도덕적인 건 자유로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심리 그 지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덕 보려고 하고 사랑받고 싶고 나만 봐라 그러고 하는 이 심리적인 집착은 남녀 평등 아니라 뭐 세상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변해도 아무런 지금 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로워졌는데도 갈등이 있고 전에는 못 만나게 해서 연애를 못했다면 지금은 자유롭게 만나라 해도 여러분들 못 만나고 홀로 지내잖아요. 만나보면 그 책임에 나는 책임 안 지면서 상대한테는 꼭 책임을 묻거든요. 나는 이 사람 좋아하다 더 좋은 사람 있으면 가도 별 죄의식이 없고 뭐 조금 뭐 문제의식 정도 갖는데 상대는 그러면 그건 큰 배신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열어놓을 수 있다면 사람 만나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연애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훨씬 더 열려 있는데도 생활도 좋아졌는데도 여러분들의 그 책임의식의 문제에서 하고 싶기는 하고 책임은 안 지고 싶은 그 문제.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상대에 대한 고려는 덜하는 이런 문제가 갈등을 유발하고 그 갈등이 힘들어서 망설이다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살펴서 저는 이 수행을 해야 자기 마음 공부를 해야 오히려 혼자 살아도 좋고 연애를 해도 좋고 결혼을 해도 더 원만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수행이 연애나 결혼과 별개가 아니라 수행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혼자서 하는데도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